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4년도 3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안전 저장을 위한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이 가장 적은 것은? 안전 저장이라는 거는 long-term storag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서 상대 습도가 30%에서 종자 수분 함량의 평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문제를 냈던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야, 사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안전 저장을 위해서 종자 최대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는 5에서 7%고요. 지방 종자는 3에서 5%인데 고추 종자가 4.5%로 가장 낮습니다. 고추 종자가 4.5%. 자, 그런데 이제 답은 1번이겠죠? 제가 이 문제를 좀 질질 끄는 까닭은 너무 충격적인 까닭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1번에 대한 이 안전 저장을 묻는 문제가 필답으로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완전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실까. 그래서 시금치, 가지, 토마토 이거에 대한 종자 수분 함량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7.8%. 자, 그리고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가지 종자 같은 경우에는 6.3%. 그리고 토마토 종자 같은 경우에는 5.7%. 자, 이렇게 안전 저장,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을 이제 기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뒷부분에 필답에 가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2번. 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벼, 보리, 옥수수. 무슨 종자죠? 배젓 종자죠. 답은 2번이에요. 다른 내용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3번. 공기 조건이 종자 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부분의 식물 종자에서 질소가스는 종자의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 질소가스보다는요, 산소가스가요, 종자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화에 싹이 트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발화 중에는 왜냐하면 호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서 잘 자라는 종자, 물속에서 잘 자라지 않는 종자 이렇게 구분하는 까닭도 산소가 이제 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 종자에서는요, 0.3% 이상의 이산화탄소는 발화에 유해합니다. 4번. 작물 수확하고요, 탈곡, 이렇게 껍데기를 벗길 때 기계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물별 수분 함량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밀 같은 경우는요, 15에서 20%의 수분 함량이 수확 및 탈곡할 때 가장 적당하고요. 옥수수는 20에서 25%, 벼는 17에서 23%, 콩은 14%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수분 함량 이 적당 범위에 따라서 이 탈곡할 때, 수확할 때 이 벼 알이 상처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5번. 종비 파상에 의한 휴면 타파 방법이 아닌 것은? 휴면을 타파합니다. 그럴 때 종피, 종자의 껍데기를 이제 뭔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기계적 상처를 내거나 화학물질로 처리하거나 셀룰라아제, 팩티나아제 등의 효소를 처리하면은 종피가 상처가 나면서 수분이 흡수되는데 용이합니다. 2번, 적색광 처리는요, 휴면을 타파시키긴 하는데 종피 파상에 의한 휴면 타파는 아니에요. 답은 2번이죠. 6번, 휴면 중인 배, 핵형은 2N이죠. 핵형은 2N. 자, 그리고 배는 뭐가 만들어진 거죠? 난핵과 그리고 정액이 합쳐져서 2N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배가 휴면 중이에요. 이때 저온 처리를 해서 휴면이 타파될 때 수반되는 생리적 변화로 틀린 것은? 저온 처리를 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준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삼투압이 증가되거나 불용성 물질이 가용성 물질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또한 아미노산, 당뇨 같은 간단한 유기 물질이 집적되면서 발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저온 처리 후 종자 내 효소의 활력이 증가되어서 휴면이 타파되는데 효소의 활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답은 6번에 2번입니다. 7번. 수정과 결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성숙한 화분이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수분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하트도 너무 좋겠다. 자, 그리고 웅액과 난액, 그리고 웅액과 극약이 중복돼서 수정된 현상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피자식물에서는 두 개의 웅액 중 한 개가 난액과 합쳐져서 2인 상태의 배를 만들고 한 개의 웅액이 극액과 합쳐져서 3인 상태의 배유를 만든다. 1, 2번이 이제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 문제도 솔직히 하나도 모르셔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셔야겠죠? 왜냐면 두 가지 내용이 다르잖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8번. 종자를 정선한 후 실시하는 종자 처리의 목적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8번 보시면 적정한 온도 처리를 통해 저장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처리. 이게 정선한 후 실시하는 종자 처리의 목적과 적합한 게 아니라 종자 처리의 목적은요, 종자를 소독하려고 하고 그리고 종자 병원균이 전염되지 않게 하거나 해충을 방지하거나 종자 발화 속도를 향상시키고 균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정후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자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적정 온도 처리를 한다. 그리고 저장을 용이하게 위한 처리한다. 언뜻 보면 맞는 내용처럼 들려요. 하지만 적정한 온도 처리보다는 저온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자를 장기 보관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죠. 답은 8번에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발화율이 가장 낮은 종자는 당근 종자예요. 당근은요, 광발화성 종자고 단명 종자고 발화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자를 소독하실 때는 약재로 소독하거나 자외선 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온도 처리, 냉수 온탕펌도 참 많이 쓰여요. 건열법. 방사선, 고주파를 쓰이는데 태양열은요 소독하는 게 아니라 태양열은 이제 태양열 건조하는 방법을 많이 쓰입니다. 답은 10번에 4번. 11번 종자 휴면을 타파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은 지베렐린, 같은 말로 GA라고 하죠. 이 지베렐린이 발화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또한 시토키닌, 에틸렌, 과산화수소, 옥신, 질산, 칼륨, 티오요소, 사일로시논이 발화를 촉진하는 휴면을 타파하는 그런 생장 조절 물질입니다. 12번. 종자가 발화할 때 수분 흡수를 3단계로 해요. 아마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쭉 갔다 멈췄다가 이렇게. 뿌리의 심장이 관찰되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자, 우리가 여기가 1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 2단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3단계거든요. 3단계에서 우리 뿌리의 심장이 관찰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13번. 단면 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토마토가 장명 종자에 해당됩니다. 답은 이제 1번이에요. 근데 콩이 진짜 문제가 애매해요. 이 당시에도. 근데 최근에는 콩은 장명 종자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게 바꿔주세요. 14번. 단자엽 식물에 속하는 것은 단자엽 식물은요 같은 말로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래서 화분과 벽과 그리고 보리,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단자엽 식물에 속합니다. 15번. 종자의 병 검정에 있어서 혈청학적 검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혈청학적 검정법은 면역 이중 확산법, 형광 항체법,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 나오는 효소 결합 항체법인 엘리사법이 많이 쓰여요. 한천 배지 검정법은 종자 병원체를 한천 배지에 길러서 그 모양을 확인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답은 15번에 1번. 기주 식물과 종자 전염병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종자 전염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에 살고 있는 그 식물을 기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배꼽 썩은병이 이렇게 이제 종자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 배꼽 썩은병은 생리장애입니다. 생리장애는 이렇게 칼슘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부적합할 때 발생되는 작물의 피해를 얘기해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보리에는 깐부기병이 생기고요. 벼는 키다리병이 생겨요. 오이는 모자이크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17번 종자의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는 저온 건조할수록 저장에 유리하다. 밀폐, 저온, 건조. 저장 방법 이해하시죠? 식용 감자는요, 3, 4도시에 85에서 90% 습도에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자의 본저장 그런 온도와 습도입니다.
고구마는요, 고온성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에서 15도, 습도는 80에서 85%의 본저장을 합니다. 엽근체류, 엽채소, 잎채소와 뿌리채소는요, 0에서 4도씨, 그리고 90에서 95%의 습도인 그런 환경에 저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은 17번의 3번이에요. 18번, 경실종자의 발화 촉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실종자가 뭘까요? 종피가 딱딱한 종자가 경실종자예요. 그래서 이 종피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휴면이 이루어져서 발화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 종피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주시면은 수분이 흡수되고 공기가 소통하면서 발화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19번, 종자의 퇴화 증상이 아닌 것은? 종자는 왜 퇴화할까요? 자, 먼저 효소, 종자 안에 있는 효소의 활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종자 내 침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외부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한 요리 지방산이 증가가 됩니다. 언뜻 호흡 상승이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흡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20번 무씨 400립 400개를요 발화 시험을 실시하였더니 정상적인 무 발화씨는 360개고 비정상은 16개, 불발화는 24개래요. 이때 발화율 얼마인가? 발화율 구하는 공식 기억하세요? 전체 총 종자수분의 발화된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400분의 360, 그래서 90%입니다. 21번 작물의 1대 잡종에서 수확한 종자 F2를요 재배하여 수확한 종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F1을 너무 좋아, 이 꽃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채취하셔서 종자를 채취하신 다음에 그 종자 채취한 게 F2겠죠? 그 F2를 기르면 유전적으로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요. 어떤 건 좋은 거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거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F1 종자를 구매하셔야 돼요. 22번 자가불합성의 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가불합성의 원인은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서 발화하지 못하고 꽃가루는 발화가 정상이지만 꽃가루 관에 신장에 저하되거나 꽃가루 발화에서 수정까지는 되지만 그 후 발육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번에 1번에 보시면 개화 전에 꽃망울 아니면 개화 후에 3, 4일 지난 늙은 꽃 이런 경우가 바로 개화 전에 꽃망울일 때는 뇌수분 과정이에요. 뇌수분 그리고 개화 후 늙은 꽃 이거는 이제 폐화수정 아니면 노화수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정 과정을 거쳐야 자가불합성의 모본과 부본에 각각 그 원종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답은 22번의 1번입니다. 23번 자식성 식물의 화기구조, 꽃의 구조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암술과 수술이 한 개체에 있고 다른 부위에 위치한다. 그렇지 않죠?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있습니다. 화기가 잘 열리지 않아요. 폐화수정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폐화수정. 꽃이 피기 전 또는 직후에 화분잎이 꽃가루죠? 꽃가루가 비산한다. 그리고 암술머리나 꽃밥이 꽃잎에 꼼꼼하게 감싸져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자식성 식물입니다. 24번 신품종의 품종보호 등록에 필요한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신품종에 필요한 구비 요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신구균, 안품, 신구균, 안품. 그래서 유용성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도 종자기능사 취득하신 후에 신품종 등록하실 거잖아요. 그쵸? 25번. 채소의 1대 잡종 채종 시 보통 인공교배에 의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F1 종자를 만드실 때 인공교배, 옹성불임성, 자가불합성을 이용해서 채종을 합니다. 이때 양파는요, 옹성불임성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바깥 채소 그리고 가지과 채소는요 인공교배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꽃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수술을 떼는 과정이 제홍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해야 다른 꽃가루를 묻힐 수 있거든요. 자, 26번 질적 형질, 양적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적 형질은요, 적은 수의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동 유전자를 지배를 받고 이것은 꽃피, 꽃색,
종피색, 열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질적 형질은 연속 변이가 아니라 불연속 변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딱딱 특징들이 떨어져 나오고요. 양적 형질은 이렇게 분산을 나타냅니다. 27번 BC3F1을 자식하여 BC3F2를 얻었다. 교배 횟수를 볼 때 BCF3, BC3F2는 자식 몇 세대에 해당되는가? 자, 이거 딱 보면은 여교배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여교배. 그래서 자식을 하면 F1에서 F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2는 자식 몇 세대에 해당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옆에다 연습장을 놓고 써보셔야 돼요. A 곱하기 B 그래서 교배한 게 F1이다. 그리고 F1이 또 이제 A를 교잡하면 이게 B, C, F, BC1, F1 이게 이제 요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BC3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또 이제 A를 곱한 거예요. 그럼 BC2, F1 이게 이제 세 번째 3세대 그리고 BC2, BC3, F1 A를 또 교잡한 게 이제 BC3, F1이죠. 이게 이제 4세대 BC3, F2죠. 그러면은 F2는 여기서 한 번 더 자식한 거예요. 자가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BC3, F2 그래서 총 5번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라서 5세대입니다. 28번 동질 배수체 육종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배수체가 되면 임성이 높아지고 착화성이 좋아진다. 배수체의 품종이 되면요, 임성이 낮아져요. 수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착화성도 안 좋아집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거대해지는 효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동질 배수체 육종법은 염색체 수가 적은 식물에 효과적이고요. 자식성 식물보다는 타식성 식물에 효과적이에요. 잎줄기와 같은 영양기관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29번 피자식물의 배요세포의 핵은 3배체, 3N이죠? 답은 3번이에요. 30번 육종 대상형질을 세분화할 때 질적 특성 해당되는 것은 2번 화색입니다.